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거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 갚을 의무를 C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C한테 받을 수 있냐? 받지 못해요. 실제로 A한테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 돈을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 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많아서 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개수가 역대 최다치를 갱신했다라는 뉴스 내용이 나와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임대차가 만료되었을 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제때 딱 돌려주고 그거 받아서 나가면 정말 좋은 상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잘 줍니다. 주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현장에서 보증금을 좀 안 내주려고 버티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책에 제가 우리나라 임대차 전세 제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표현을 하면서 임대인은 버텨도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읽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듣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 임차인을 보루로 잡고 최대한 보증금을 안 주려고 버팅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악용하는 거죠. 먼저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확정일자라는 제도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임대차, 전세, 특히 전세 같은 경우 들어가면 돈을 일종의 보증금으로 집주인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냥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줬을 때 받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거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 갚을 의무를 C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C한테 받을 수 있냐? 받지 못해요. 실제로는 A한테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합의가 되면 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C한테 넘겼다. 그건 소용되지가 않죠.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 돈을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적인 제도가 뭐냐면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요건이 뭐냐면 점유예요. 점유. 집에 대한 점유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유를 뭘로 인정하느냐? 바로 주소지 이전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이전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게 요건이 갖춰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확정일자에 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인한테 만기가 됐을 때 그거에 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그 바뀐 임대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임대차가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이사 갈 계획이 있으면 다른 집에 계약을 하잖아요. 괜찮은 집이 나왔네? 그러면 만기 한 3, 4개월 전에 계약을 미리 하고 잔금 치르는 날을 내가 살고 있던 집 마지막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새로운 집의 잔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걸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살던 집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안 주는데 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집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을 안 치르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내가 돈은 있어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살던 집에 점유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서 주소도 이전해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내가 가진 대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항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임대인한테 정당한 권리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점유와 주소지를 내가 빼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이 효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거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사를 가고 기존에 있는 집에 대한 내가 대항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뭐 각종 관리비나 월세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내도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 돈을 안 줘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임차인한테는 책임이 없게 되는 거죠. 권리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냐면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뗄 거 아니에요? 떼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세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 전세금은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실 돌려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뭘 할 수 있냐? 간단한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소송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집의 경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낙찰금을 가지고 여러분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요. 참 좋은 제도인데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자,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한 3달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임대인한테 맡겨놓은 이 전세 보증금이 내 전 재산에 가깝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과연 이 새로운 집을 계약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제가 책에 이제 썼는 부분이 이건데 실제로 돈이 없는 임차인은요. 다른 집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해요. 그럼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이 보증금이 없어도 다른 집을 내가 계약하고 그 집에 대한 잔금을 치룰 수 있는 내 돈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돈이 없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안 되는 사람은 이 계약하는 행위 자체마저도 움츠러들게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 바로 이때 임대인한테 전화하게 돼요. 전화해서 임대인한테 우리 만기 되면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주실 거죠? 물어보면 임대인이 뭐라고 해요? 돌려주긴 할 건데 세입자가 들어와 봐야 알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세입자 안 맞춰지면 제가 드릴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 제자리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않고 임차권 명령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나갈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이제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 방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살고 있으면서도.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거를 또 임차인이 악용할 수 있어요.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무조건 압박을 받게 되죠. 어떻게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약자를 보호하면서 임대인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는 약간 절충안처럼 내놓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구멍 아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집에 살 수 있으면서도 해주고 하게 되면 너무 이제 권리가 임차인 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그러면 임대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나쁜 임대인도 여럿 있지만 착한 임대인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압박을 받거나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건 또한 또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이 이제 단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전세보증보험 제도예요. 얘도 원래는 이사를 가야만 할 수 있었는데 이 이제 단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사를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보증보험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사실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의 기로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집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서서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놓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 이럴 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간략하게 아니면 좀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고쳐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면 나중에 이게 쌓이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게 마음에 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